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외국인 특례에서 군문자야에서 허가받는 거하고 두 개를 구분해야 되겠죠. 조금 헷갈리기 쉬워요. 자, 요거는 그 군문자야 외국인 특례는 지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군사기지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 지정 안 해도 무조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허가구역 요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이미 허가를 한번 받았다면 여기서 또 한 번 허가 받을 필요 없고요. 만약에 또 여기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또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신고도 아까 매매계약 한 번 신고하면 끝이었죠. 두 번씩 허가받거나 두 번씩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은 둘 이상의 허가구역이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 동일한 시도인 경우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지역 등은 동일한 시도의 일부인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데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세종시 하나밖에 없대요. 국토부에서 지정한 데는. 나머지는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답니다. 지금 허가구역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허가구역이 굉장히 거의 한 전국토 2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얼마 안 없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구룡마을 이런 데 하고 일부 강남에 이제 이번에 바뀐 게 법이 허가구역을 아주 디테일하게 특정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 저 기획부동산이 살려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딱 개인을 특정해서 저 사람이 투기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는 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특정 지목, 특정 필지 딱 정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동별로 지정하고 그랬는데 이제 동도 아니고 아예 특정인만, 특정 지목만 허가받게 만들 수도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리고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합니다. 7년 동안 지정할 수 있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단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만약 시도의사가 재지정하려면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죠. 재지정은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니까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 5년 동안 허가구역이면 팔기도 힘들고 가격을 높게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래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허가 받으려면 자금조달계획 무조건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투기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면 지자체장들은 재지정하라고 하겠어요? 의견을 하지 말라고 의견 제시하겠어요? 네,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조장되고 있어야 오히려 당선을 낼 확률이 높다는 게 정치공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전세 사기라는 게 불거지고 있는 게 이게 자꾸 올라갈 때는 전세 사기가 없잖아요. 계속 다른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가 또 내주면 되니까 지금 전세 사기라는 말이 생기는 게 더 내려가 버리니까 새로운 세입자 받지를 못하니까 돈 못 내주니까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말로만 사기지 실제 사기가 입증되는 거는 쉽진 않아요. 그렇게 돈 못 내주면 무조건 사기꾼아 빨리 내 돈 내달라 이렇게 하면 그게 잘 안 내줘. 주인은 다른 사람 들어오면 받아가 줄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즉시 효력 발생한다면 X.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5일 후 이거 때문에 이 5일 동안 다 팔아버리면 되니까 이것도 즉시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5일 후에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5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지정됐으면 5일 앞으로 5일간만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실제 한 달 후에 계약을 해도 계약 날짜를 그냥 한 달 전에 한 걸로 속여버리면 된다고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한 달 안에만 하면 30일 이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달, 그러니까 한 35일 정도 편법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 혈액이 발생하는 걸로 바꾸려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는 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입니다. 5일이라는 숫자 여기 딱 한 번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번, 총 2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어디 나와요? 자격 취소한, 지난주 했어요. 자격을 취소한 시도이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일이라는 숫자는 오로지 2번 나온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정리 안 돼 있어. 2번이니까 별로 안 많으니까 따로 5일은 정리 안 해놨다고요. 7일 같은 거는 39번에 9개, 많죠 7일은. 그러니까 정리를 해놨죠. 39번에 7일은 몇 개입니까? 지금 9개인지 몇 개인지 저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39번에 9개가 아니라 16개나 되네요. 7일이 16개나 지금 정리되어 있잖아요. 39번에. 자, 지정 공고를 하는데, 지정 공고는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국장이, 시도의사가 지정했으면 시도의사가 지정 공고를 하고요. 공고 내용에는 지정기간, 지정토지, 지형도, 기준면적 이런 걸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통지를 하는데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국토부 장관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시도의사가 만약 지정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하고 7일 이상, 지체 없이 공고해서 7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7일, 15일 이걸 숫자 바꿀 수 있으니까 70주파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공고는 7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요. 열람은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하는데 공고를 2번 공고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도 공고하고 지정권자인 시도이사나 국토부 장관도 공고한다고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누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입니까?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지, 허가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아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아니라고요?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우리 공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옛날에 시험에 나왔는데,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무상이면 허가 안 받고 유상이어야 되고요. 예약도 허가받기 때문에 가등기도 허가받습니다. 무상계약은 허가 안 받습니다. 전세권, 저당권 허가 안 받고요. 소유권, 지상권만 허가받습니다. 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유저당계약 이런 것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뭐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 옛날 공법시험에 출제됐죠. 다음 중 허가받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답은 전세권이 아니라 지상권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모두 정답이었죠. 그 당시. 왜? 지상권을 유상임을 표시하지 않아가지고.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나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죠. 무상지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상이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허가 기준 면적 받겠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32번에 있습니다. 주거지역, 미지정은 60제곱미터, 상업, 공업은 150, 녹지 200,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농지, 기타 250, 농지 500,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했는데 기타 농지 임야 이 말입니다. 2배씩 올라가죠.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이런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다만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다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정하면 그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 절차입니다. 아까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봤고요. 이번에는 허가 절차인데, 허가 신청서를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기출문제에 한번 이런 게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의 안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강의 안 했다고요. 근데 답이 뭐였냐면은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니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기재해야 되죠. 중개거래인 경우.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는 개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할 필요 없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기재 안 된다고요. 그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서식이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그 한 문제 맞추려고 모든 서식을 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점 받기는 어려운 과목이에요. 공인중개사법도. 자,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요. 자금 도달 계획서와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는, 보통 2주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게 15일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행령에는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아니면 선매, 협의, 통지 이 셋 중에 하나의 조치는 해야 되고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증 내줘야 됩니다. 만약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검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문서,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이행명령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을 해야 되고, 명령을 따르면 끝나는데 안 따를 경우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것은 이행을 하더라도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합니다. 이행할 때까지.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농지법 1년에 한 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등기를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날 때까지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제가 아까 생활형 숙박시설 10년 동안 10%씩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법의 사용 용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자,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목동 이런 데가 일부 지역이 이제 허가구역 지정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목동 전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있는 데만, 집값 올라가는데 이런 데만 딱 콕 찍어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동별로도 안 하고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러면 왜 우리 동네 목동 왜 허가구역을 지정했냐? 이 신청 이건 안 된다고요. 단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거에 보면 정강훈 목사가 뭐 교회 부지로 쓰려고 지금 그 재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사우나 그 부지를 사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받았습니다. 그 이신청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신청 한다고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인터넷에
불허가 처분 받아서 이의신청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허가 처분을 해주는데 왜 이의신청하냐? 허가 신청한 사람은 이의신청 안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정강훈 목사님한테 허가를 내주면 그 주민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겠죠. 왜 내 허가 내줬냐? 지금 또 알받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또 곧 재개발할 건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1개월 이내입니다.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라고 했습니다. 30일은 암기 프린터 30번에 있나요? 35번에 있네요.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고요. 암기 프린트 45번에 4번, 5번, 6번, 7번, 8번. 45번에 4번, 5번, 6번, 7번, 8번 5개가 1개월입니다. 1개월. 여기 지금 1개월 나와 있잖아요. 5번 다. 이의신청도 1개월 이내,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가 좀 일반 시세보다는 더 낮은 게 통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못 팔았으니까 누가 더 불리한 거예요? 지금 매도인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이라도 사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선매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그러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게 선매자입니다. 뭐 선매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사겠다고. 이 토지는 공익사업 토지이거나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매 대상, 우선 협상 대상 토지이다. 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사겠다는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15일 안에는 허가, 불허가 처분을 못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선매자를 정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매자하고 우선 협상을 먼저 해보시고 협상이 결렬되면 그때 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의 처분을 해야 된다. 허가 기준은 실수요성, 계획의 적합성, 면적의 적합성. 실수요성이 가장 중요하죠. 투기 목적이면 허가 안 내줍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계약은 효력이 없고요. 외국인 특례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특례에서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여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가격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다고. 2017년도까지는 공법이 이런 식으로 좀 뭐 행정 절차가 많잖아요. 위반 결정 뭐 이런 거.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입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토지 취득, 그 다음에 주택용지, 편익시설, 복지시설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입니다. 사업용이니까 4년입니다. 현상보존, 그 다음에 임대사업 위에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때 임대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임대기간이 지금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년입니다. 5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 5년 두 개만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2년인데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도 전부 5년입니다. 기타 다 5년입니다. 자, 이 신청 앞에서 했죠. 이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고요. 1개월 이내 할 수 있고요. 이 신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될 뿐이고 며칠 이내 알려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이 중에서 매수할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단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 공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법에서도 매수 청구가 많은데 매수 청구는 전부 무조건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은 형성권은 아니고 단순히 청구권이니까 매수 청구했다고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자, 아까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3개월 이내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기타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이런 게 옛날 공법에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과 횟수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요.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행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나머지 1월 5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이의신청,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매수청구 1월,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선매협의 완료 1월,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입니다. 1월하고 1개월 같은 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만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선매협의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대상 토지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요.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이게 글자가 노란 글자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노란 글씨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매에서 1개월이 3번 나옵니다. 3번. 총 토지거래 허가에서 1개월 5번 나왔습니다. 자, 선매협의가 불성립되었을 때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가 대상은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선매 대상이고요.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 기준이 되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 받지 않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가 이렇게 참 암기를 안 하고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를 했네.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시면 거짓 해임 허가. 시작. 거짓으로 해임을 해임하도록 허가했다. 28번. 28번에 거짓 해임. 거짓 해까지만 동그라미 되어 있고 임은 없네. 거짓 해임 허가는 있는데 임만 동그라미가 안 되어 있네. 그렇죠. 프린트에.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해임하도록 허가했다. 임자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28번. 28번 밑에 부분에 있잖아요. 밑에 부분. 위에는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이고 밑에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 시작. 요 6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거짓 해임 허가인데 이게 거짓 해임입니다. 거짓 해임. 거짓 해임 4가지가 거짓 신고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전부 다 행정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고요. 이 거짓 해임 4개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고요.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만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거짓 신고한 경우 4개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요약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약집에 이 표가 나와 있죠. 요약집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표가 140페이지에 있는데요. 요약집 140페이지, 107페이지는 14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7페이지는 그 강의 노트고 요약집은 107이 아니고 140페이지에 있어요. 요약집은 140페이지. (139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요약집 페이지예요. 그 강의 노트 페이지가 아니라고요. 잘 찾으셨네. 근데 그거는 페이지 잘 찾으셨다고. 이론은 요약집 페이지고 문제는 문제풀이 책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 페이지 적혀 있는 게. 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고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죠. 요거는 2개월 이내고요. 시군구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이고요.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하는 경우,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한 경우 익명, 가명으로 하면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르네. 지급 시기 이런 거 다르잖아요. 지급 시기 다르고 그 다른 걸 요약집 140페이지에 비교해 놨습니다. 140페이지 요약집에 다른 게 좀 포상 금액도 다르잖아요. 과태료 금액의 20%고 공인중개사법은 무조건 50만 원이고 요약집 140 요약집 페이지 적어 놓고 찾아보셔요. 141페이지에 비교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를 안 적어놨는데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요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번, 2번 즉 계약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요 두 개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면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3년에 3천만 원. 암기 프린터 21번에 이걸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21번 암기 프린터 21번 맨 밑에 있죠. 빨간 걸로 2개 21번 요거 요번에 신설됐습니다. 21번에 맨 밑에 2개 있는데 이게 요건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면 3년에 3천만 원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요거 바뀌었으니까 잘 좀 이거는 검사 마음이겠죠. 검사가 근데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고 실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죠. 계약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까? 재산상 이득이 없으면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실수로 했다. 실수가 인정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에서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에 2천만 원. 지금 봤던 것처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뭐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게 받겠다고요. 100분의 10, 옛날에 100분의 5였다고요.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5, 5% 이하 과태료였는데 100분의 10, 10% 이하 과태료로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교환계약, 증여계약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게 매매 제외,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매매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죠. 안 하면 매매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 안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불가능, 여기 적어놨는데 전자문서 불가능.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대리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대리인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휴폐업 신고, 요게 출제됐습니다. 휴폐업 신고.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안 되고요. 나머지 1번부터 5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왜 안 되냐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안 되는 이유는 혼자서 하는 거는 속일 수 있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되고 직접 서류 가지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풀이 책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31번입니다. 31번. 옳은 것. 31번 아니에요? 226페이지 있어요. 네, 31번. 옳은 것은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한다. 5일 후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경매의 경우 허가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 투기를 방지하고자 이거 허가 받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경매는 투기라고 보기 힘들어요. 경쟁매매이기 때문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이게 공법이 어려운 게, 이게 또 공법이라고요. 사실은 사법은 아니죠. 공법이 어려운 게 열거되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게 수십 개가 열거되어 있다고요. 그걸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 보면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맞습니다. 니은은. 자, 그 다음에 주택용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몇 년 동안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2년. 주택용지, 임업, 농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입니다.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맞습니다. 자, 리얼은 틀렸네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32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이행명령은 구두 아니고 뭘로 해야 된다? 반드시 문서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방치한 경우 100분의 10. 방치하면 100분의 10.
임대하면 100분의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맞네요. 옳은 건. 3번, 이의제기에 대해서 명문규정 없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도 또 중복되는 거네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하더라도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이게 문제를 다 안 읽어도 긴 거 다 읽으려고 하면 힘 빠져요. 다 안 읽어도 키워드가 딱딱 틀린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 두 번씩 이런 말 들어가면 X죠. 건축법은 2회 범위 내에서고요. 무조건 2회 부과하는 게 아니라 2회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원래 2번 부과해도 되는데 한 번씩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2번 부과해야 되는 건 아니죠. 보통은 한 번 부과합니다. 건축법도. 그 지금 불법 건축물이 많은 데가 오산, 골동 이런 데 보면 1200동 있어요. 다가구가. 거기 보면 그 불법 건축주 모임이라고 있어요. 오사모라고 오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해가지고 그 불법 건축주 모임인데 막 야유회 가면 차가 몇 대씩 가면은 오산시장이 인사하러 나와요. 그럼 시장도 계속 하고 싶냐? 그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예, 한 번만 최대한 한 번만 부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선거철 되면은 지금 국민들이 왕이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만나기 힘들어요. 그 스윙보트가 돼야 되는데 나한테 잘해준다는 사람 찍어줘야 되는데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딱 한 번 정해지면 절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젊은 사람은 스윙보트가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정책을 다 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은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안 바뀌거든요.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이행강제금은 최초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까?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이행명령 할 때까지는 부과 안 하잖아요.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그때부터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시장은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의무기간이 최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 넘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못하죠? 의무기간이 주택, 농업, 축산업, 임업 2년, 대체토지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이라 했습니다. 그 의무기간 동안만 부과합니다. 3번이네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20%가 아니라 몇 %입니까? 7%죠. 7%. 7%.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14일 이내가 아니고 30일이고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이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이의신청합니다. 처분청에. 직권 상급관청에 행정심판 청구하고요.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다 하면 되겠고요.
자, 231페이지 3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허가 3일 후가 아니라 5일 후에 혈액 발생한다고 했죠? 5일 후에 혈액 발생합니다. 녹지지역 660제곱미터, 녹지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암기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이 아니고 그냥 32번에 있죠. 주거, 미지정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기농임 250, 500, 1000. 그래서 틀렸네요. 10년이 아니라 허가구역은 최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최대 5년입니다. 10년간 사용해야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매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2페이지 37번 문제입니다. 37번.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돼야, 행위 제한이 완화돼야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돼야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강화가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년을 넘는 기간, 5년 넘는 기간 안 되고 반드시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번이 맞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이 기출문제 모두 정답이었어요.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시험에 냈었고요. 32회 시험에. 그래서 감독관들이 이 축적을 축척으로 고쳐가지고 문제 푸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 신청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이게 공정한 사회가 이러면서 올렸는데 그래서 뭐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 들었다. 못 들은 사람도 많다.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냐. 무조건 답으로 인정해달라 이랬더만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 주더라고. 이거 오타 이거 하나 때문에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었어요. 저는 축척으로 고쳐놨으니까 이게 답이죠. 축적으로 잘못 낸 적이 있어요. 지금 오늘도 제가 아는 사람은 했지 이걸 뭐 모르면 어떡해. 이런 거 아니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런 거 좀 공부 안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 많죠. 오늘도 제가 유튜브 쇼스에 카누가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이랬더니 댓글에 카누는 커피고 카눈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 댓글 보면 재밌어요. 그 전부 다 반말이야, 전부 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안 고쳤어요. 나이 먹으니까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음이 세가지고 카눈인지 카눈인지 잘 몰라요. 옳은 걸 골라라고 했는데 저기 축이니까 틀렸으니까 이게 오타 났으니까 모두 답이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부 장관이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건너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르잖아요. 지금 등기소장에게 바로 통지해줘버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디가 허가구역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시도의사가 틀렸습니다. 5번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1개월이네. 1개월이 아니고 아까 뭐였습니까? 1개월이 틀린 게 아니라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못한다 했죠.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목동, 아까 제가 예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목동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고 이의신청은 안 된다. 다만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39번 포상금 아까 뭐였어요? 암기 프린터 28번 거짓, 해임, 허가 암기해야 됩니다. 6개. 암기 프린터 28번 맨 밑에 있죠?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기억 맞네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 요거는 500만 원 이하가 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이행강제금 10%,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 허가받은 맞네. 허가받은 목적, 거짓, 해임, 허가, 이행명령 이것도 포상금 지급 대상 맞네요. 어디에 해당돼요? 거짓, 해임, 허가 여기죠. 허가 맨 마지막 6번 암기 프린터 28번에 6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맞습니다.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 요거는 500만 원 이하가 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6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28번 맨 밑에 있고요. 요약집은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같이 시작. 6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32회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6개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234페이지 40번 문제, 요거는 기출문제 아니고 제가 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문제 너무 쉬운 것만 내놨다고 해서 좀 일부러 이런 거 어려운 거 내봤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조금 희박한데요. 근데 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서식에 대해서 한 문제 나와요. 법정 서식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데 법정 서식 없는 것입니다. 법정 서식 없는 게 답은 3번. 정정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정정신청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법정 서식 없는 거, 법정 서식 없는 거. 네, 맞아요. 잘하네요. 거래 적을라 했는데 적을 필요 없겠네요. 아시면.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라는 법정 서식 없습니다. 중개보수영수증 법정 서식 없죠? 중개보수영수증 법정 서식 없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서 법정 서식 없다. 금인계약서도 법정 서식 없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계약서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법정이라는 건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벌칙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지금 반영되어 있네요. 3번, 4번 이게 신설됐다고. 여기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했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시중에 있는 책 중에서 이렇게 제가 쓴 책 말고 이만큼 개정된 거 반영된 책 없습니다. 사람들 놀래더라고. 이게 책이 7월달부터 강의하는데 6월달에 바뀐 걸 다 반영해 놓으니까. 3번, 4번 아까 신설 암기 프린트 21번 맨 밑에 빨간 글씨로 돼 있었잖아요. 요거 신설됐습니다. 3번, 4번. 5번이 답인데요. 100분의 5가 아니라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10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요거 답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10% 이하 과태료. 100분의 10이나 뭐 10분의 1이나 10%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최소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여기서 최소한 2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한 문제 나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 광역시를 제외한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외국인 특례에서 특별히 예외에서 한 문제는 나온다. 군문자야에서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여기서도 최소한 2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6문제는 나오고요. 9문제 나올 때는 여기서 3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여기서 3문제는 최소한 출제돼가지고 9문제, 작년에는 9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하고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받는 것 구분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했던 토지거래 허가제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 특례는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군문자야 딱 적혀져 있다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허가구역으로 지정 안 해도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신고든 허가든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받았던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받았던 먼저 허가를 한번 받았으면 뒤에 허가는 받을 필요 없고, 신고도 마찬가지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이 했다면 또 외국인 특례에서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필요 없다라는 것. 자, 오늘 한 내용까지가 시험에 거의 3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 지금 안 푼 문제도 있는데 이걸 갖다 오늘 꼭 좀 풀어보시라고요. 몇 개 풀어보고 다른 과목 해야 돼. 전혀 안 하고 다른 과목 뭐 지금 민법 한다고 오늘 안 나온 분도 있어요. 그 민법 들은 날 민법 해야 되는데 또 민법 들은 날 다른 사람 다 공법하니까 불안해가 또 공법책 들고 있다고요. 그 또 공법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 또 등기법으로 했다고 다 등기법 보고 있어. 그럼 또 등기법 책 꺼냈다가 이렇게 부하내동하면 안 된다고. 남 따라갈 필요 없고요. 내가 정한 스케줄대로 루틴을 정해가지고 그 습관대로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던데 이게 막 약간 그 뭐예요, 루틴이 벗어나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이 있던데, 전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덩치 크고 막 좀 무서운 분들 많이 있던데, 그 뭐라고 무슨 병인데 그 무슨 병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해야 돼. 정해진 루틴을 정해가지고 딱 정해진 대로 계속해야지. 남 따라 민법 안 나온다고 민법 다 떼고 올 게 의미 없어요. 그 민법 다 떼봐야 다른 과목 안 나오면 뭐 합격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 과목, 오히려 쉬운 과목을 전략적으로 점수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해드린 문제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